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러시아 유일의 항모라는 아드미랄 꾸즈네초프함입니다. 정확히는 항모라기보다는 에어크래프트 캐리잉 크루즈라고 해야 맞습니다. 러시아 북해 함대 기함이기도 합니다. 스키 점프로 발진은 그럭저럭하지만 착함할 때가 더 아슬아슬합니다. 함재기 수호이 33이 어레스팅 와이어를 벗어나 그대로 바다로 빠집니다. 사상 처음의 실전 투입인 2016년 12월 시리아 인근 지중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바로 직전인 11월 말에는 미그 29K를 비슷한 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시 기상 조건도 양호했지만 꾸즈네초프함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군은 꾸즈네초프함에서 야간 발진 117회를 포함해 모두 420차례 출격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자랑했습니다. 2016년 꾸즈네초프호와 뾰트르 빌리키 순양함 등 북해 함대 전단이 시리아로 가기 위해 무르만스크를 떠나 북해를 거쳐 영국 해협을 통과할 때 영국 해군은 비웃었습니다. 꾸즈네초프호가 전혀 군사적 위협이 안 되는 고철 덩어리인데 이를 감시하기 위해 140만 파운드의 국방비를 소모하는 것은 납세자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데일리 메일지는 꾸즈네초프호가 30년이나 된 푸틴의 녹슨 버킷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미 낡을 대로 낡아 아주 형편없는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Ship of Shame or Ship of Glory가 당시 영국 언론들의 타이틀이었습니다. 5만 5천 톤급의 러시아 유일의 항모 꾸즈네초프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입니다. 러시아 해군에서는 말을 안 들으면 꾸즈네초프호로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985년에 취역한 꾸즈네초프에서 근무하는 것은 거의 형벌에 가깝다고 합니다. 서방 세계가 디젤을 떼는지 목탄을 떼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하는 꾸즈네초프의 엔진은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보일러도 결함이 있어 중앙 난방이 안 돼 수병들은 개인 히터를 휴대해야 합니다. 난방 파이프는 겨울철에 동파되기가 있습니다. 히터를 고치려면 화장실 절반은 폐쇄하고 선실 60%의 난방을 멈춰야 합니다. 그럴 경우 2,000명의 수병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합니다. 군의 식당도 좌석이 150석에 불과합니다. 1976년에 건조돼 미 항모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니미츠호에서 6,500명의 수병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떠다니는 지옥이라는 꾸즈네초프호는 2019년 12월 12일 자연스럽게 운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무르만스크 항에 머무르면서 수리 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료창고 부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배 전체로 옮겨붙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어차피 2021년에 퇴역시킬 예정이었다면서 수리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핵 항모를 취역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러시아 해군에게 당장 항공모함은 필요 없으며 적성국의 항모를 격침시킬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국 함선 수리를 외국에 맡기면 유사시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수리를 맡길 경우 군사기밀 유출 위험도 있고 중국이 이를 무단 카피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꾸즈네초프함은 중국이 보유한 랴오닝함과 같은 기종입니다. 따라서 중국 해군도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정률 70%에서 멈춘 고철 항모를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여 개장해 쓰고 있는 것이 랴오닝호입니다. 여기다 러시아 수호이를 카피한 젠15 전투기를 함재기로 쓰다 보니 역시 사고도 잦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해상자유대, 타이완의 해군까지도 중국의 항모를 겁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꾸즈네초프함의 화재 소식은 동북아 정세에도 시사점이 많습니다. 같은 항모를 보유한 중국의 군사력은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에 2척의 항모 전단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을 벌인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타격한다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슈퍼 캐리어라는 최신형 제럴드 포드함을 포함해 모두 11척의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디든 강력한 세력 투사가 가능합니다.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수권법으로 주한미군을 28,000선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도 상시적으로 이지스함을 보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영국은 미국, 일본과 강력한 군사 동맹이 되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호 등 2척의 항모를 보유한 영국은 전통의 영일 동맹을 되살려 러시아, 중국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세계 전략적 이익 충돌이 동북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란 전체주의 정권의 운명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